네, 시면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또 오늘 누가 안 왔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가람 매니저가 조금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은 좀 불참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화목팀 또 이제 김웅태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목팀 김웅태,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관리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패딩을 입고 오셨던데 네, 패딩을 입고 할 뻔했죠. 좀 이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마음도 춥고 네. 날씨도 춥고 예. 네, 그리고 뭐 지금 이 뉴스 보면은 뭐 저기 어디서 이제 눈을 스키 네. 리프트 그에다가 이제 인공 눈을 뿌린다고 어. 영하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예. 지금 날씨가 그만큼 춥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다음 주에는 풀린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 방송국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스튜디오는 모든 방송국이 그럴 거예요. 스튜디오는 항상 더 춥다. 여름에도 춥고요. 겨울엔 더 추운 곳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장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자 한 줄 평은 트럼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트럼프가 쏘아 올린 머스크. 크죠? 네, 너무 작지도 큽니다. 않아요. 네, 네. 머스크라고 한 줄 평이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이 장 막판에 오후 2시부터 3시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이제 수혜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거기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이제 머스크 테슬라가 어제 장중에 14%까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 또는 스페이스 X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 또는 자율주행까지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를 많이들 지지했던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참 대단한 게 배팅을 잘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천억 정도를 예, 2천억. 투자해서 네. 24조를 벌었다. 그러니까요. 예. 참 그 정도 2천억 투자해서 10배가 넘게 10배가 100배죠. 넘죠. 100배죠. 예, 그렇죠. 100배를 넘게 벌었는데 음. 그 정도 투자하면은 정말 강심장이다. 우리도 그렇게 주식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시장이었고 요점만 간단히 말하면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했는데 이제는 머스크 트레이드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장세가 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은요? 일단 뭐 다들 이제 어제 충격기 아직도 가시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막상 다들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은 트럼프가 안 될 거다.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희망을 짓밟고 이제 뭐 해리스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 번 대통령이 됐고 어게인이거든요. 다시 그래서 어게인 2016 맨키로. 네, 라고. 맨키로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영화에 나오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때처럼 똑같이 세임. 이게 사투리군요. 어디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표준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째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네. 2016년 12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그때에도 모두들 예상 여론도 그렇고 이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때도 다들 충격이 지금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컸던 상황이고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의 흐름을 되돌려 본다고 하면 이제 조정이 나왔던 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조정이 네.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진정이 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오늘 그다음에 이제 내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또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트럼프는 악마는 아닙니다. 네. 사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딜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또 그만큼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게인 2016 맨키로 지금 그래서 맨키로 하니까 전라도 사투리도 있고 저도 이제 오늘 또 컴퓨터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라도에서도 쓰고요. 경상남도에도 쓰는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조사 뭐뭐처럼이라는 뜻. 맨키로까지 한번 공부해 보면서 우리말 나들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장 한 주평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장 나들이도 가봐야겠죠.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 한마디에 오늘 조선주들은 엄청나게 강하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조선에서는 하나오션이 21%, HD 현대중공업이 15%, 기자재에서 보면 뭐 현대힘스가 오늘 30% 꽉 찬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조선이 한창 원래도 좋았잖아요, 조기준 매니저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전화 한마디로 밸류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니면 조금 이거를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근데 이제 트럼프가 왜 한국의 조선업이 왜 필요하다고 했을까라는 문구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에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중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경쟁이 필요하고, 최근에 사실은 신조선과 보면은 지금 수주권이 없었거든요. 2002년 전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 몇 조 수주를 했는데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고 이제 네. 공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얼마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잘 없습니다. 띄엄띄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수주권이 이제 뭐 벌크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대부분 지금 이제 70%가 수주권이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철강이라든가 후판 가격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차원인데, 조선업을 규제했을 때 보면은 중요한 거는 선사들이 대부분 유럽 선사거든요. 그리스 선사라든지 이런 유럽 선사이기 때문에 미국 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수주하는 거는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군함 쪽으로, 방산에 가까운 조선 쪽으로 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신 거죠? 근데 맥락을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조선업이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까지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정도밖에, 이제 핵잠수함이라든지 뭐 네. 이런 군함 정도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 안에 정확한 뉘앙스는 좀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상태, 조금 더 공부가 여러 가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은 현재 이 조선업 워낙 뭐 다 좋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가 나왔는데, 혹시 조선주도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다 고공행진 중인데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밸류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밸류를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 그 한마디로 인해서 밸류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조선가가 그 한마디로서 뭔가 갑자기 뭐 푹 튀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군함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나온다라고 하면 방산하고도 연계돼서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재까지 아직까지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견고한 흐름으로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 조금 주춤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지 뭐 그게 추세가 변화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 업종들은 16년에서 20년도에 대한 사이클이 돌아왔던 것만큼 최고에 대한 신조선가를 갱신하고 있고, 지금이야 좀 주춤하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항상 하지만은 지금은 수주 잔고가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주춤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내년도까지, 이제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라든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점으로 새로운 신념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잔고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춤하는 거지, 내년도 상반기로 다시 한번 틀을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슈퍼사이클 진입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중동에 대한 전쟁 리스크가 남아있다 보니까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LNG 선박에 대한 수준은 계속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잠깐 좀 쉬어가는 건데, 오히려 이런 쉬어갈 때 트럼프가 부채질을 해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준 거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대부분에 있는 조선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기자재 종목들도 이미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시점을 나왔기 때문에 매물표까지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제 발판을 삼아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조선업들은 계속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아직은 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쵸. 지난번에도 조선업 얘기할 때도 저점에서 보면은 무조건 담아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선 기자재를 가지고 있긴 하는데, 그쵸.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하는 것처럼 또다시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갖고 있고요.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길게 가져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당장에서 좀 올라온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좀 뜨겁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효과가 되게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선주를 매수, 당장 뭐 내일 시장에서 조선주를 산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조선주들도 괜찮지만은 조선 기자재도 종목들을 오히려 내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워낙에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좀 중세운 종목들에 대해서 기자재 종목들을 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엔진이라든지 이런 조선 이제 만들 때 다시 한번 배를 다시 한번 중고 배들을 다시 한번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는 고쳐서 써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부품에서 엔진을 다시 한번 교체되는 시기가 이제 다시 한번 도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년도에서 20년 정도 사용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폐자재에서 신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꽉 차 있고 특히나 하나 엔진이라든지 뭐 STX 엔진이라든지 이런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섹터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매수 사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기주 매니저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트럼프가 이제 정부에 들어서면은 대체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어떤 공장이든 미국에 와서 지어라라는 기조를 많이 펼치잖아요. 근데 조선도 그럴 확률이 좀 있나요? 조선은 그럴 확률이 거의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선소만 지어서 되나요? 그러니까 많은 인건과 이제 그러니까 그 조선소를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본의 조선업이 망했던 이유가 임금이거든요. 급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것도 그렇죠.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단가에 보면 그래서 중국에다가 자꾸 뺏기는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급여 문제라든가 이제 임금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뺏기는 거고 오늘 지금 안 그래도 왜 이제 KB증권에서 조선업 트럼프 한마디에 급등했는데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화석연료 그다음에 친환경을 폐기하고 화석연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석유, LNG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될 거다. 거기에 이제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함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해군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MRO 관련해서 미국 함정이 이제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한국의 조선소가 참여 가능한데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보호무역을 하기 때문에 관세를 높이고 이런 것들 보편성 관세를 쓰면은 이제 물동량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의 조선업에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게 해서 이제 요거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라라는 측면으로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 환경정책 후퇴하고 있고 이제 조선업은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LNG선이라든가 이제 운반선, 뭐 석유 운반선, 가스 운반선은 유리할 수 있고 아까 조선 그다음에 이제 군함 제조 같은 거는 유리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물동량의 감소에 의해서 호황제가 상존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 KB증권 리포트 같이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조선이 그동안 잘 올라갔던 게 고부가 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들을 잘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도 잘 받았던 건데 화석연료로 돌아가면은 그 밸류를 좀 다시 뱉어내야 되는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해석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죠. 화석 연료를 이제 운반선이고 그거를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만큼 석유를 했을 때 더 먼 거리를 가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네. 꼭 이제 화교 등유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천연 가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환경이라는 건 전기 뭐 네. 이런 걸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화석 연료니까. 예.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이제 석유 중에서도 이제 저급유, 저등유를 쓰는 건데 좀 고급을 쓰는 거고 천연가스를 쓰는 거고 그런 차면서 화석 연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는 LNG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들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LNG선 암모니아선도 지금 현재의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굿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전에 이제 그런 녹색 전환 거에 대해서 친환경 그 정도까지도 트럼프가 안 된다, 노를 할 거다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한테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에 대해서 매수하는 의견, 아까 이제 김우태 매니저한테 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당장 내일 시장에서 조선주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내일 사서 바로 사는 거는 조금 어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시장에서 하락했던 게 이제 저는 복구 관련주들이 네. 조정을 받았듯이 뭐 조선주도 약간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선별적으로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쉬었다가 조금 더 이제 수주 모멘텀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자재 얘기도 김용태 매니저님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뭐 굳이 고르자면 조선주 큰 종목을 보는 게 나은 식인가요? 기자재 쪽을 보는 게 나은가요? 더 나아가 두 개 다 잡아야 되나요? 두 개 다 잡아도 되는데 어.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큰 우량주, 대형주 네. 위주에 대한 이제 지장주로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오히려 잡아놔도 괜찮을 거라 보여지고요. 좀 짤막하게 조금 어떻게 나는 길게 끌고 가지 않겠지만은 좀 이제 빠른 시일 내에서 조금 이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가볍게 기자재 종목이었던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STX 엔진 뭐 이런 섹터들을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선에서는 한번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항상 두 분만 계실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이 종목 어때요? 저라면 이 종목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종목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종목은요. 한화오션. 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MRO의 수혜를 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당장 내일 시장에서 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내려온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오히려 지금 뭐 빅3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랑 비교를 해서도 하나오션은 많이 못 달려간 주가에서 그래서 오늘 좀 더 폭발적인 이 시세가 나온 것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조금 이제 지금 트럼프 여파, 트럼프의 영향으로는 좀 가볍게 더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매니저님한테 한번 훈수도 듣는 건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훈수 한번 내려주시죠. 지금 시점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무겁죠. 조선업이 잘 간다고 네. 생각하는데 의외로 차트 보면은 이제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의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이제 뚫어야 되는 35,000원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를 넘어서려면 지금 현재 수급과 재료로는 이미 재료는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나왔고 이때 쌓여있던 매물을 지금 현재 돌파하려면 물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이제 15%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으나 제가 보는 개인들의 매물이 이 정도의 거래량, 요거보다 한 2배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뭐 흑자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재료가 또 한 번 나온다면 이게 돌파하겠지만 35,000원 돌파하는 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훈수 잘 들어요. 35,000원 돌파는 좀 어렵다. 오늘 좀 이슈와 시세가 같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용태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같이 가면 또 안 되겠죠.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또 두 분밖에 없다고 아까도 좀 반대 느낌이 좀 나왔었는데 네.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워낙에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조선을 계속적으로 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여기서 발 뺄 수는 없습니다. 저는 35,000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마무리가 35,000원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 그래서 시초가 이미 넘었군요. 35,000원 찍으면은 물론 이제 수주가 더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흐름이겠지만은 물론 네. 내일 오전에 세론으로서 윗골이 길게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그것도 네. 배지 못하는 건데 일단 차트 흐름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35,000원에 대한 매물벽들이 꽉 차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 자리가 저항대 구간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갭을 띄어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35,000원 이상에서 출발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돌파갭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세가 여력에 남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좋을 것을 보여주고 물론 이제 유통 물량이 워낙에 또 많습니다. 88,900만 주 정도 되는데 오늘 거래량 해봤자 아마 오늘 1,300만 주, 오늘 1,380만 주밖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 넘게 급등했다는 거는 그만큼 물량을 쌓아놓고 내려놓지 않고 그쵸.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만큼 추가적인 상세가 나와서 35,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시세를 불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클 수 있을 거로 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내일 갭을 띄어서 35,000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저는 뭐 당연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끝까지 한번 4만 원까지도 보유해봐도 네.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의 체크가 좀 안 됐었는데 시간의 체크로는 이제 3.4% 상승해서 지금 딱 35,000원 선입니다. 근데 김용태 매니저님 조선주들이 시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요. 네, 맞아요.
드물지만은 네. 가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확실히 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조선주들이 사실 다른 테마성이랑은 연계가 다른 게 뭐냐면 테마성들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네. 조선을 테마 사이클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본다면 테마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또 장기 플랜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날에 따라서 등락률은 있을 겠지만은 이 정도까지 시간 내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우리나라 대통령과에 대한 이런 통화 내용들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들을 꼽았을 때는 다들 알고 있지만 다들 외치고 있었어요. 원전, 조선, 예, 그쵸.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 뭐 재건, 방산 다 외치고 있는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단기수 끝낸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연속성을 가지고 또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사실 어제 재건주들이 시간 내에서 하한가를 맞고 또 내려왔는데 네. 오늘 재건주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강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들이 그만큼 수급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고 그동안의 고점에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하게 또 가볍게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의 선택이었고요. 조기준 매니저와 김웅태 매니저의 훈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훈수도 들어봤으니까 진짜 이제 옥석 가려진 종목은 무엇일지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종목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이제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을 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20만 원대 이제 어떤 고점 논란이 있지만 충분히 이게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지분 여기엔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 지분의 증가 속도와 더불어 실적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뭐 20%도 아니고 6%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화 오션보다는 한화 엔진이 더 훨씬 더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로 차트 이게 이제 그 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차트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차트를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벗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벼운 차트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차트인데 하나 오션은 이제 너무 많이 떴습니다. 이 쌓였던 긴 오랜 동안 걸쳐 있던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 이제 엔진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한화 엔진, 조선주와 기자재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은요. 저도 하나는 겹치겠지만은 겹치는 종목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을 저는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얼마 전에도 한번 수주 계약을 했는데 LNG선 한 척이 3,5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한 흐름인데 올해 수주 내용만 하더라도 25척이 넘는 배를 또 한번 수주를 했고 남아있는 수주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또 흐름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막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12,000원은 당연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장주를 본다면 삼성중공업을 좀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로 본다면 삼성중공업 하지만 김웅태 매니저도 HD 한국조선해양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두 번째, 이번에도 좀 트럼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트럼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이 나고 머스크 트레이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 스페이스X 우주항공 사업 규제 완화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시점에서 우주항공 섹터가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혜받을 종목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좀 남아 있고요.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테마성도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이 그렇지만 오늘 이 머스크 트레이드로 하루 반짝하고 올라온 게 아니고요.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세가 조금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조금 심상치 않은데 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 여기 이제 우주항공 섹터가 요새 좀 자주 눈에 보입니다. 네. 주도 섹터로 좀 등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도 섹터라고는 등급은 좀 아니겠지만 테마성이 짙게 형성되고 있고
이게 지금 테마성이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놓기 봤을 때는 그만큼에 대한 사실 이 테마라는 거는 그 종목들 집단군을 이루거든요. 그쵸. 집단군을 이루면서 그 집단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한번 첫 번째로 보는 거고 그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연속성이 나와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후속주들이 또 다시 같이 움직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재료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에서도 엔진 부품을 올라가는 모습들이었고 또 항공 아예 대표적인 업종이 올라갔을 때 같이 통신 업종들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집단군을 떠나서 후속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오늘 강한 흐름으로서 또 이제 장 막판에 제노코라는 기업도 오늘 뭐 인수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고 특히나 사실 올라왔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성통신 단말기를 하고 있는 AP 위성이라든지 맞아요. 또는 HVM 엔진 부품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오늘 뭐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오늘 통신 장비 업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오늘 장중에 20%가 넘게 올라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뚜렷하게 또 다시 한번 테마가 짙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 테마들이 조금 길게 가는 것처럼 네.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거기에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까지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제 화성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화성행까지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18일 날 뭐 6차 또 스타쉽 6차 발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기대가 모멘텀을 또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국내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은 시세가 불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우태 매니저님, 저는 지금 우주 항공이 이제 막 거의 신규 테마로 그죠.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주항공 올라가서 사실 지금까지는 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해가지고 정말 이제 한국항공우주,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이제 뭐 위성, 통신, 5G, 6G 이쪽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따라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이 테마와 섹터 정리 좀 가능합니까?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따로 봐야 돼요? 따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위성통신 단말기들에 대한 움직임이 왔을 때 네. 당연히 따라서 붙어서 후속주들이 가는 건 통신장비 업종들인데 통신장비 업종에서 6G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방산과 우주항공 쪽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느냐 아. 아니면 단순히 그냥 텔레콤만 하고 있는 단말기 서비스만 하고 있는 기업이느냐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사실 RHFI가 오늘 또 IC가 또 네.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을 때 사실 RHFI는 또 방산과 우주항공과 같이 연계되고 있는 기업이었고 또 엔텔스도 역시나 장중에 한번 급등했을 때는 스타링크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는 오늘 장중에도 높게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들이 오늘 강한 흐름 올라왔기 때문에 통신에서도 이런 6G 안에서 이제 우주항공과 연계된 기업을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KMW 이런 예전에 5G로서 한번 시세를 붙였던 종목들. 오리지널 5G. 네, 그렇죠. 오리지널 5G인데 항상 뒤통수를 맞았던 기업인데 워낙에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갈 수 없는 이런 통신 단말기로 하고 있는 예. 그런 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배제를 시켜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방산 유무로 일단 갈라질 것 같고 뭐 통신 장비나 위성 장비에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원툴이라고 할까요? 원툴만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방산에 납품을 한다든지 우주항공에 좀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플러스 가산 좀 줄만하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우주항공 쭉 가고 있는데 요거는 연속성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일단 테마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 찾아봤으니까 완전 스페이스X 열심히 쏘고 있고 이제 정말 천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위성을 쏘면은 이제 가격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거를 또 이제 다시 재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만큼 스타쉽이라든가 이제 뭐 엄청난 크기로 해서 이제 쏘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떤 큰 물체 무게에 뭐 몇십 톤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큼 규모로 해서 쏘아 올린다는 걸 보면 처음에 볼 때
되게 우습게 생겼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이제 그만큼 큰 무게 뭐 몇십 톤을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크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무게를 했고 또 그래서 트럼프가 슈퍼 천재다라고 했을 만큼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찾아보면 한 두 종목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찾아보면 한두 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 우주선을 관련해 쏘아서 위성을 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회사가 직접 나와야 되는데 이제 누리호라든가 나로호라든가 이제 맞아요. 국가에서 쏘아 올리긴 하는데 따로 민간에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있고 뭐 그런 종목이 있다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뭐 그런 천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트럼프가 나왔을 때 전기차를 만들고 그다음 위성을 쏘고 또 이 머리에다 인간 뇌에다가 칩을 심고 그다음 휴머노이드로 로봇을 만들고 정말 만화에서 나온 일들을 다 이루고 있는 천재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기가 막히게 또 대통령을 잘 찍어서 그렇죠. 네, 또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인 걸 보면은 정말 운과 모든 게 한때는 망할 뻔했거든요. 자금을 조달을 못해서 네. 이제 전기차를 못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었는데 이걸 이겨내고 좀 탄탄대로가 아닌가 해서 뜬금없이 또 이제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또 인수하는 걸 보면 세기가 나 진짜 대단한 천재다. 우리나라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부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도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고민이 됐던 게 근데 우주항공이 잘 올라가기는 하지만 진짜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여기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언급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 아니야? 정말 테마성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죠. 어떤 기업이 또 있나요? 여기 한번 보면 글로벌 발사체 현황 이제 증권사 하나투자증권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거의 민간은 이제 미국과 중국,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런데 요 밑에 보면 한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뭐 누리호 나론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소형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게 이제 소형 발사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소형 발사체는 이제 큰 대형은 1, 2년 걸리고 이제 이게 위성을 20개 정도를 실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하나에서 5개 정도 조그만 걸 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빠른 기간 3개월 내에 발사를 하는데 이제 뭐 궤도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형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노스페이스더라고요. 지금 현재 레퍼런스를 쏘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나노 발사체는 이제 90kg짜리,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발사체는 170kg, 그 다음에 이제 1톤, 뭐 1,300kg짜리까지 미니 발사체까지 한 발사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도 발사했고 레퍼런스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사할 회사가 있다라는 거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올해 7월에 이제 상장한 기업이고 우주산업에서 업스트림에 속하는 발사체 제작과 발사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을 일단 주목해 보자라고 조기준 매니저님 정리까지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만 알면 좋을까요? 오늘 이 종목 사실은 추천하려고 했고 이제 근데 이제 연속성이니까 오늘 올랐고 그래서 음봉을 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유서 물량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물량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거를 소화하면서 갔고 이게 4만 원대에 공모를 했는데 지금 반토막 나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하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다 보면 이노스페이스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스페이스X를 쏘거나 네. 그다음에 또 민간 여기서 보면 이제 민간 우주 발사체를 또 쏠 거거든요. 분명히 계속적으로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뭐 거의 10건, 7건, 8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좀 초라하지만 앞으로 크게 될 수 있는 스타쉽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웬만큼 따라갈 수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회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여러분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 김웅태 매니저님 앞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은 발사체 쪽으로 집중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지금 이렇게 우주항공도 올랐고요, 위성도 올랐고 통신도 올랐거든요. 어디를 좀 주목하세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셋 중에 그래도 하나를 본다면? 이게 수급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게 발사체를 보더라도 발사체가 수급이 붙어야지 올라가는 거고 오늘은 뜬금없이 위성 안테나가 수급이 붙어서 예. 위성이 올라가는 거고 사실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판 스페이스X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어차피 그 스페이스X에는 워낙에 또 똑똑하지만 돈도 많고 있고 민간 기업 중에서 그만큼 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을 개청을 했지만은 사실
내가 만약에 우주항공에 대한 기업을 간다라면 나사를 가겠어요? 우주항공청을 가겠어요? 아, 예,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고민스럽지 않게 다 나사 쪽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들 때문에 그만큼 발전이 좀 더디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업체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앞서 이제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던 민간 기업에서도 최초로 우리나라를 발사체를 한번 쏘아왔던 기업도 있었고 네. 그거에 있어서 아마 올라가는 모습들 때문에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또 한번 스페이스X하고 또 논의돼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YJ-링크라는 기업인데 YJ-링크 기업이라는 건 이제 테슬라하고 직접적으로 이번에 협업 관계를 가지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이런 쪽에도 또 납품하는 그걸로도 협업사 되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관계자가 이 기업을 방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주항공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중에서 루미르라는 기업도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했는데 아마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과거에 나사 측하고 태양 코로나에 대한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같이 개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20%나 넘게 올랐거든요. 사실 보게 됐을 때 이게 관측 장비를 만드는 건데 과연 이게 로켓 발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주 항공에 대한 이제 연계대성으로서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 또 그게 일단 아니라 위성 시스템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 두 기업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막 바닥권. 사실 이게 공모가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저평가를 국면에 맞는 거라고 예. 보실 수가 있고 YJ-링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2,000원에 대한 공모가인데 어제부터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부출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묘하게 이노스페이스도 그렇고 루미르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럴 줄 알았을까요? 신규 상장주들이 어떻게 이렇게 때에 맞춰서 상장을 제때 했네요. 그렇죠. 운이 좋았죠. 운이 와, 좋았던 거고 그만큼 예. 조정을 많이 나왔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조정을 다 받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이 공모가 밑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신규 상장주들이 좀 괜찮은 포인트들이 있겠네요. 그럼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주항공 쪽 이야기를 해봤는데 두 매니저 두 분 다 뭔가 인공위성 6G 레디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건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조기준 매니저님, 내년부터는 이제 6G 레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해가 되거든요. 아마 올해 연말부터도 뭐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G와 함께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좀 우주항공 같이 올라가는 거 보면 여기에 조금 뭔가 낌새나 이런 거 좀 안 보이십니까? 이건 저만의 총일 수 있어요. 제가 증권사 2000년도에 네. 있을 때 그때 이제 통신 하나로 통신을 매매해서 수익을 났습니다. 하나로 통신? 네, 하나로 뭐 하는 곳이죠? 예. 그때 당시에 인터넷 나우누리 같은. 옛날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할 때 깔아야 되거든요. 초고속 통신망을 깔아놓는 거. 초고속 통신망.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초고속 그래서 지하에 이제 그때 땅을 파고 이제 KT, SKT, 또 하나로 통신 그러면서 땅을 팔고 이제 뭐 그때의 1세대 통신 사업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3G, 그다음에 4G 그렇죠. 쭉쭉 여러 올라가죠. 번 겪었는데 대부분 그 다음부터는 실패했습니다. 네. 5G도 잠깐 열심히 올랐다가 빠졌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한때는 자율주행을 하면 5G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크게 당한 사람들이 5G 매매하고 아직도 손실을 극복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지금 현재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보면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화웨이 때 그때 이제 잠깐 이제 그쪽에서 매출이 납품을 하면서 컸다가 중국 관련 규제가 나오면서 5G가 완전히 폭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통신 관련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그 컴퓨터라든가 집에서 보면은 중국산 제품 카메라에 지금 현재의 문제점 다 수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뿐만 아니라 보안 쪽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통신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화웨이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깔려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교체 수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통신과 5G라든가 6G 관련해서는 저는 웬만큼 올라가더라도 그냥 관망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과감히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위성통신, 템베거 내년 뭔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요새 자꾸 들어요. 안 됩니다. 위성 통신으로 네. 보기보다도 일단은 5G로서 이미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 이게 또또속이잖아요. 네. 오또속이죠, 오또속. 오또속. 네, 오또속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들어가다가 또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는 뭐 반등했을 때 잠깐 좀 들어와서 1-20% 정도 수익을 챙기는 네. 구간이라면은 뭐 기꺼이 뭐 바닥권에서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햄버거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이제 6G를 하기 위해서는 AI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도 와야 되고 현재 지금 뭐 AI에 대한 이제 흐름도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을 때 당연히 이제 광 케이블이 필요한 게 이제 6G부터가 당연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게 거기까지 나오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을 하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6G를 논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오히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우주항공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아직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금 더 빠르게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위성통신은 저만 한번 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섹터를 정리해보고 지금 머스크 트레이딩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럼 머스크 트레이딩 이야기를 먼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뭐 종목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먼저 머스크 트레이딩 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머스크 트레이딩 해서 강하게 올라간 섹터들 보면은 자율주행 로봇이 또 오랜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사실 자율주행 로봇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 배팅을 했다면 여기도 이제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로봇 테마는 이제 테마주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킨텍스에서 박람회 갔다고 로봇 박람회 갔는데 네. 대기업들은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밖에 안 나왔고 뉴로메카 뭐 이런 쪽도 나왔고 이제 AMR 관련주들 조금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뒤쳐져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주식은 아마 좀 올라갈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도 뭔가 결국에는 테슬라 발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보핏 관련해서도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삼성에서 안 나오고 있죠. 그 한 번에 이벤트성으로 해서 한 번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은 없지만 들고 있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차익 실현해라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조금 올랐지만 아직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쵸. 로봇 관련주는 저는 좋게 보는데 거기보다는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 훨씬 나은 게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요. IRA가 폐지 안 될 거다.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 70몇 프로가 IRA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이제 보편 관세를 높이면서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IRA는 거의 저의 생각은 90% 이상 폐지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화요일 날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됐다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맞습니다. 해리스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트럼프가 되는 게 훨씬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마음 편할 거고 해리스가 되면은 그냥 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IRA가 폐지된다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기가 추진하려는 보편적 관세를 정책이랑 그 보조금이랑 완전히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또 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테슬라 입장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더 이익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다른 전기차 GM이라든가 뭐 현대에서 만드는 전기차량에서 보조금했을 때 가격 경쟁력으로 해서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차이. 그러니까 다른 자율주행이 더 앞서 있다라는 거에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이나 거리감이나 이런 걸 봐서 계산했을 때 희소성이라든가 이제 다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 IRA를 폐지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자들이 떨어나가면서 자율주행을 더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캘리포니아 그 주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해서 승인받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이제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바꾸고 그와 관련된 기술 발전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슬라가 더 1위 전기차 업체로 자율주행 업체로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 자율주행 규제가 많이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먼저 좀 발달될 거예요? 어떤 업종이 아니면 뭐 자율주행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라이다라든지 근데 뭐 라이다는 또 아니겠죠?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은 또 근데 테슬라가 뭐 라이다가 없다고 하는데 센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이다를 넣었다는 얘기 있고 그 몇 업체 거래 업체 중에 라이다 업체에 꽤 큰 매출이 나온 게 아니냐.
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이다 업체에다 매출이 발생했다. 근데 자기는 지금 현재 근데 레벨 3와 4로 가려면 이제 센서를 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와 무관하게 달려야 된다면 카메라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라이다 가격이나 레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아니고 엊그제 봤을 때 제가 이제 웬만한 거는 100만 원대 단위도 떨어졌고 대규모로 양산하면 몇십만 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고 또 양산 시작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의 그 자율주행 관련 센서도 있더라고요. 네. 라이다 업체도 있었고 SOS 랩도 있었고 중국의 라이다 업체들도 요만큼 조그만 부스에서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명함 주고 좀 구체적으로 중국말로 해서 영어로 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형으로 해서 360도 되는 라이다부터 시작해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거기에 지금 자율주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BYD에서 그래서 그 중국에서 가장 지금 이제 라이다 업소인데 했는데 약간 조잡하긴 하더라고요. 센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라이다 레이더 업체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지금 현대 기아차에다가 납품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 시장이 열린다면 센서류 그러니까 센서. 레이다 관련 주가 지금은 부각은 안 되지만은 네. 가장 빠르게 될 거고 또 소프트웨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까지 압축 바로 해볼게요,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그러니까 스마트 레이더가 레이다, 그다음에 SOS 랩이 라이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검사하는 게 수요 소프트테크가 이제 안전도 검사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OS 랩, 슈어소프테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세 종목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김홍태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은 로봇도 올라갔어요, 자율주행도 올라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자율주행이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로봇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율주행은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근데 더- 자율주행 뭐 더 좋다라고 충분히 더 좋은 종목만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 사실 오늘 진짜 좋은 곳을 말해주세요. 네 슈어 서포트 어. 테크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이거를 수익을 보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기준 매니저께서 왠지 오늘 이거 픽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왜냐면은 항상 강조를 많이 네.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한테도 맨날 자율주행 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이다 차이 뭔지 아느냐. 저도 알고 있는데도 막 라이다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귀에 막 네. 바뀌도록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워낙에 다 전문 지식으로 맞아요. 파악하시고 저는 그것도 괜찮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은 센싱 카메라. 센싱 카메라. 그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다에 대한 센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문적으로서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탑재돼서 했을 때는 전반적인 시야 확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카메라 모듈로서 들어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원천으로서 깔고 들어가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렇게 네. 했을 때는 이제 피런티어라든지 뭐 이런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들 아니면은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반도체 칩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넥스트 칩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매니저님 조기준 매니저 자꾸 듣다가 세코닉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주목을 하나씩 던져주시는데 뭔가 답답하시면 더 얘기해 주셔도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이제 네.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저는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봇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로봇도 네. 자율주행의 일환으로서 로봇이 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로봇주들도 같이 보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 안에 들어가려면 로봇에 대한 이제 어차피 교통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도 로봇 테마들도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겠고요. 네. 그 와중에 로봇에서 피가 나왔다면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클로봇이 상장된 지 또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이것도 신규 상장이에요? 공모가 13,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8,200원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근데 이제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이제 8% 정도 올라왔는데 이 클로봇에 대한 기업들도 역시나 뭐 괜찮기 때문에 뭐 유통 물량도 많지 않고 클로봇도 로봇주 중에서 한다 본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자율주행과 연계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도 섞여 있고 로봇도 곁들여져 있는 클로봇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홍태 매니저님 아까 카메라 모듈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LG 이노텍 같은 것도 혹시 그러니까 정말 이거 상상까지 가서 LG 이노텍도 카메라 테슬라가 아이폰의 카메라라고 하면 혹하지 않을까 하면서 뭐 납품이나 뭐 이런 거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카메라 모듈 거기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하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완전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만드는 재료 자체는 동일한데 예. 이 쓰임새 자체에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PC에 들어가는 거하고도 자동차 안에 전장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엄연하게 다른 이제 시스템 제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시면 좋겠고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자동차에다 쓰는 거 아니냐. 화질이 네. 좋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예. 보면은 너무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아예 네. 그냥 각자에 대한 그 전문적으로서 다루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LG 이노텍만 생각이 나고 카메라 모듈하니까 화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은 좀 입을 모아서 자율주행에 대한 강조를 해줬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우주항공 쪽 종목은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은 제가 먼저 또 이번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텔리언테크를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6G 넘어가면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 전파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빼고 전 세계가 지금 저궤도 위성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저궤도 위성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6G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저궤도 위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인텔리언테크가 스페이스X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저궤도 위성용 평판형 안테나를 영국의 원웹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늘 좀 무엇보다 덜 주목을 받았다라는 게 더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인텔리언테크를 말씀드리고 훈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요거는 이제 언제 사냐면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사서 그 스타링크가 이제 그쵸. 론칭을 한다면 이제 평판 관련해서 안테나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인텔테크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내년에 이제 상용한다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된 매수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스페이스X와 연관을 지어서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도 짧게 훈수 한번 주신다면. 뭐 인텔리언테크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잠깐 보고 있는데 뭐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하고 지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또 이제 제품으로 네. 납품하고 있는데 저도 뭐 아직은 지금 자리에서 담는 것보다는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조금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뭐 매출 규모라든지 수주 내용들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우주항공하고 같이 엮여 있다 보면은 위성 안테나 또 뭐 나쁜 흐름은 아니다. 뭐 그만큼 저평가 국면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무화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텔리언테크는 접어둘게요. 제 종목이니까.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와 김용태 매니저의 우주항공 쪽에 괜찮은 종목도 어디인지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아까 이제 이노스페이스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민간 발사체를 발사한 회사가 이노스페이스다. 레퍼런스도 있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쵸. 커갈 수 있는 회사고 이제 주요 네. 주주에 보니까 코오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앞서 있는 회사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컨택은 이제 유일하게 민간 지상국을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전 세계 12곳의 민간 지상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요것도 이제 상장하면서 보유 물량 해소했고 이런 이제 민간 지상국 관련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고 있는 컨택과 이노스페이스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기업에 납품한 이력, 즉 레퍼런스가 있는지가 현재 우주항공 종목을 보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노스페이스였고요.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게요. 저도 앞서 얘기했던 거 종목 중에서 우주항공을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첫 번째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YJ 링크 이 네. 종목을 보시면 좋겠고 일단 뭐 공모가가 12,000원인데 아직까지 공모가에서 이제 막 들어줬기 때문에 한 40% 정도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존중받았을 때 매수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다다음 주에 1개월짜리 보유해서 물량이 좀 많이 풀리긴 합니다. 그래서 한 120만 주 정도 풀리긴 하는데 만약에 그 밑으로 16,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루미르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공모가가 12,000원인데 이제 13,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나 12,000원에서 한번 출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루미르와 YJ 링크가 동시 같은 맥락으로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를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스펙스 X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주 항공에 관련된 이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제약바이오 하니까 갑자기 점점점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미국 대선 테마 준비할 때요. 여기 누가 돼도 상관없을 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아무래도 관심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주도주 역할을 좀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이 쎄함이 뭔가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잡아서 이거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아니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원래 달리던 대로 좀 달려갈지 아니면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 우리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시기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우리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제일 많이 아시고 또 커버 범위가 넓으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이게 미 대선 공통 수혜주다 하면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는 비껴갈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업종인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안 간다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아까 이제 IRA도 저는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칩스법도 제가 보기에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다 없어지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거를 거의 이제 또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도 네. 하고 과거에 이제 멕시코에 장벽을 하는데 뭐 예산이 없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든 빼서 장벽을 설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막상 할 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또 빠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복제약 이쪽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복제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CDMO 이제 위탁 생산하는 쪽은 괜찮겠지만 이제 복제 쪽은 조금 더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위태위태했어요. 전혀 안 움직이다가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서 한 10%씩 20% 빠진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오늘 물론 이제 그 고점에서 있는 주식도 있습니다.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그렇게 무너진 거 아니고 고점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식들을 한번 우리나라랑 이제 그 트럼프 이제 관련 주들과 더불어 이제 그런 종목들만 찾아보고 엔비디아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만 보고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제약사를 한번 제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제약사. 우리가 맨날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알테오젠의 연관 관계에서 머크를 얘기하고 머크가 제형 변경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올라왔는데 머크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차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8월부터 여름부터 지금 이렇게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향 추세 있고 미국 시장이 지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현재 위고비를 보면은 이제 시판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빠졌지? 라는 생각. 우리가 최근까지 이제 위고비 시판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신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현재에 보면은 8월, 9월부터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부터 비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나오지만 미국은 맞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을 만큼 맞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거죠. 엔비디아처럼 계속적으로 점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이제 생산 시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 차트랑 보시면 조정이 많이 나와 있고. 노바티스도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노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조정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델타 에어라인이나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이제 같이 안 따라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오늘 어제 신고가를 내었고 이렇게 항공주가 되게 좋네요. 네, 상공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카이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에어라인도 그렇고 이제 뭐 다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알래스카 스카이웨이도 올라갔고 이제 그 다음에 바이오가 이렇게 이제 아까 뭐 항공주도 있지만은 이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요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타미플루가 이제 상용화됐고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원래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였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면역 치료제에서 에스카르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올라오면서 이렇게 신고가가 알리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에브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라피틱스 이렇게 이제 고가를 달리고 있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 안 빠진 주식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 우리가 아는 머크라든가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이 릴리도 빠졌습니다. 제가 일라이 릴리 여기다 안 넣었는데 일라이 릴리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머크,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의 하락을 보고 우리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현재 뭐 ADC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상승 랠리를 펼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쉼없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올라갔던 측면도 있고 제가 저번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전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뭘 사야 되느냐 다들 바이오라고 얘기해요. 열이면 열 다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가겠구나. 증시격언에 모두가 가는 뭐 쪽에는 반대로 가는 게 대부분 많이 맞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지나간 뒤안길에 호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뭐 이제 IRA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칩스법도 그럴 수 있다. 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 정부에서 했던 걸 다 이제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랑 연결되어 있는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도?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큰 이견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해서 특별히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는 아직 별 얘기가 없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은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CDMO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덜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요, 김용태 매니저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다양한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장 초반에는 이만큼 빠졌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이걸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쎄하다고 봐야 됩니까? 쎄한 자리는 이미 지났고요. 긍정적이라 보기에도 조금 무뎌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자리입니까? 그냥 지금 팔고 나오는 게 좋은 자리다라고 엑시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조기주 매니저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예. 이제는 슬슬 팔아야 되는 시기가 이미 지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팔아야 되는 시점이었고 알테오젠이야 지금 워낙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알테오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또 시장에서 자료가 오픈됐고 그러니까 지금 사서 마이너스 30% 물리느냐 저점에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사서 마이너스 30% 물리느냐 여기 봤을 때 제약바이오 한번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사실은 임상시험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그게 이제 4년 만에 최소 4년에서 한 번씩 나오는 임상 데이터인데 지금 4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거라면 또 한 번 또 4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버티고 기다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주가가 한번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상장편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게 제약바이오인데 그거를 건드릴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저점에서 물려있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내려도 그냥 물려도 반도체라든지 앞으로 미래 상장성 가치가 있는 기업을 볼 것이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재료가 이미 다 그만큼 오픈되어 있고 지난 1월 달에는 AACI JP모건 컨퍼런스부터 해서 AACI, 아스코, 지금 유럽 아마켓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나올 수 있는 재료는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될까라고 봤을 때는 몇 종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슬슬 정리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들어가서 물리면 진짜 꽤 고생할 겁니다. 차라리 그거 조심하면서 차라리 편성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던데 오늘 좀 요즘 좀 빠지는데 살까 하면은 위험하다라. 그죠.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꺼낸 김에 2차 전지 얘기 여기서 사실 조금만 곁들여서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오늘 코스닥이 대폭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너무나도 뭐 트럼프 당선의 직격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많은 얘기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다오면 큰일 나는 시기.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저점이면 저는 달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아. 보고 있는 게 사실 이 트럼프에 대한 악재 조건들은 이미 한번 후폭풍을 일으켜서 왔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시 한번 메꿔서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도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들도 외국인 기관들도 전부 다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해도 손해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 앞서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칩스법이 이제 뭐 저는 다르게 좀 생각하는 게 쉽게 폐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상원 의원들에 대한 공화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상원 의원 몇몇 상원 의원들도 폐지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미국에다 투자해서 나왔던 공장 설립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또 미국에서 물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전기차 지원이라든지 뭐 반도체 칩스법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악재 조건에서 좀 흘러가는 흐름이지만은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회복세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트럼프가 또 뭐 머스크가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너가 나 도와줬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아.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자기 멋대로 이제 전기차 이제 네. 마음대로 풀어주면은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거든요. 예. 그래서 4680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트럼프가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에 관해서는 머스크에게 완전 이름을 한 뒤에 머스크가 2차 전지를 좀 살려줄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께는 한 번 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빠진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거 금리 인하 트럼프가 돼서 멈춰지는 건 아니냐라는 뭐 우려 포인트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새벽이 되면은 FOMC가 열려요. 근데 여기서 내일 뭐 금리 인하를 한다. 25bp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되나요? 아니,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죠. 근데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0.25인데 대부분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거기서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 차라리, 그러니까 밀렸다가 올라가면 차라리 좋은데 올랐다가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은 주식시장에서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엄청나게 밀렸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플러스 났다가 뭐 플러스지로 끝났지만은 음봉이 나오는 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네. 아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분명히 뭐 트럼프가 안 할 거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나라 정치인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특히 금투세도 그렇고 막상 폐지를 하더라도 한다 안 한다 말 많듯이 똑같이 미국에서도 상원에서 마지막에 반대를 하더라도 네. IRA 폐지한다 하면서 할까 말까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폐지 그냥 유지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권에 있을 때 주가는 엄청 힘들어질 가능성이 맞아요. 높아 보인다라는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은 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유지되더라도 거의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저런 이야기, 막 흉흉한 이야기 많이 들릴 때 주가는 그 누구보다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 한번 바로 압축해 볼게요. 김웅태 매니저님. 저는 오히려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장주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는 살아있다. CDMO는 살아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뭐 ST팜, 아니면 네. 이엔셀 네.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바이오시밀러는 트럼프가 관심이 항상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종목은 탑픽 종목은 이제 네이처셀 저번 달에 엄청난 그렇죠. 수익을 가져다 예. 줬는데 근데 이게 안 빠집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금 장에 바이오주들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2월 21일에 시작하는 첨생법에 관련된 포함 RMA 그러니까 미국의 FDA에서 RMAT를 받았다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2만 원대를 이제 만 원대에서 2만 원을 안착했고 과거에 이제 5만 원까지 갔던 적이 있던 전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 한 번 더 올라갈 재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S바이오메디스 같은 세포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파킨슨 치료를 하는 S바이오메디스 오늘 올랐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빠지는데도 올랐는데도 이제 막상 끝나고 나니까 이제 118억의 시위 전환사채를 조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행들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여러 증권회사에서 5억, 10억 이렇게 하면서 뭐 삼성, 뭐 미래에셋 뭐 이부터 시작해서 한 7, 8개 증권사에서 자금
자금 조달 115억을 했는데 공목 전환가가 32,000원대가 전환가고 금리는 만기 금리는 1.5%밖에 안 되는 굉장히 유리한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자금 조달을 한 그 회사 치고 내일 모레 이제 파킨슨 고농도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와 관련되게 해서 좋게 보는 게 아닌가 금융기관이 그래서 두 회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처셀 진짜 강하다 진짜라고 이제 댓글 채팅창에도 많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매니저님 항상 얘기해 주셨던 게 넥스트 제약바이오 그래도 강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세포치료제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내년 2월까지 세포 치료제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도 유효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이처셀의 투자 아이디어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기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채팅 하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두 분 케미 너무 좋음. 오전, 오후 크크크 짝꿍. 맞습니다. 두 분이 생각해 보니까 오전 장중방송 10시에도 나오시죠? 이 똑같은 자리입니까? 반대로. 반대로 네. 앉으세요, 그때는? 네. 그때는 이제 제 자리에는 임유영 아나운서가 네. 있죠. 그때도 조기준 매니저님 똑같이 막 옆에서 종목 얘기하십니까? 그럴 시간이 없고요. 그때는 네.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응원하는 사이고 여기만 오면 계속 밤만 되면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힘들다 보니까 네. 또 스트레스를 그렇죠. 형님한테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또 하는 잘 것 같습니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소위 말해서 우리 언어로 타격감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조기준 매니저한테 참 잘 어울리는 또 그런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무료 방송도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 안내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은태 매니저님 재밌는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테마성에 대한 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도 이제 조금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단기로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셔널로서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이후에 저녁 10시에 유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시에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힘든 시장 잘 이겨낼 수 있는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이제 과거에 맨날 얘기했듯이 그 HVM을 제일 처음에 방송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주항공모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지금 7, 80%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가셔서 재밌게 웃으시면서 또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종목별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특별한 탑5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확실하게 좀 봐야 될지 그리고 급등락하는 종목들에서 찬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특별한 탑5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넘어갑니다.